안녕하십니까. 맘세종TV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3월 5일이고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결혼을 해서 오늘이 결혼기념일입니다. 평일이라서 좀 나가기 그래서 주말에 미리 맛있는 해물 요리, 제가 해물 생선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들어왔고, 또 남편이 30년 동안 옆에서 늘 그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금일봉을 주고 이제 그걸로 결혼 기념일의 이벤트는 그냥 그 정도 하는 걸로. 원래 저희가 여행을 좀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고요. 생각해보면 결혼 10주년 때가 가장 큰 이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이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 여행으로 괌에 가서 굉장히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그랬거든요. 10년 결혼기념일 여행은 괌으로 왔지만 20년, 30년, 40년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인생이 원래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뜻대로 잘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약속을 원래 잘 지키는 사람인데 약속을 못 지키는 결과가 됐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중심을 알고 그렇기 때문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춘 남녀들한테 좀 권하고 싶고요.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지훈 변호사라는 분이 가정법률 소송 문제 같은 거 다루면서 느꼈던 이야기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논어를 중심으로 한 처세술이 여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저자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는 변호사라고, 제가 아는 변호사가 아니라 채널 이름이 아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러 이제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경력 단절을 20년 겪었다고 했는데 그 경력 단절 이후에 결혼생활 20년 만에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게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워졌다,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차부터,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좀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죠. 왜냐하면 결혼생활 20년 만에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고 모두 지출이 좀 많은 시기였기도 하고, 남편이 사업을 한 번에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더 키워보려고 하다가 좀 어려운 면도 있었고요. 재테크가 잘 안 된 것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모든 어려움 같은 게 지금은 아이들도 전부 성인이 돼서 대기업 다니고 자기 일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사회생활 한 지 10년 차가 되었고, 남편도 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일을 잘 찾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해물 생선 요리를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문제들은 남아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일 어려웠을 때 사실 외식도 거의 못했어요. 외식도 거의 못하고 이제 하게 되면은 칼국수 한 그릇 먹는 거? 그 정도.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해물 생선 요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시원한 물을 갖다 줬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제 시원한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리고 제가 딱 좋아하는 물의 온도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잘 아는 남자가 생선 요리를 못 사주면 어떻습니까? 그때 느꼈던 저의 그 행복감이나 이런 게 너무 커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참 결혼 잘했구나. 이렇게 나에게 공감해주고 항상 포커스가 아내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해주는 것보다 어느 때는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소중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종이컵에 든 물을 보면 이제 그때 생각도 나고, 그때 좀 마음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었던 것보다 더 기뻤던 그 느낌.
그런 거 느껴보면서 따뜻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제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100세 인생인데 어떻게 한 사람하고 60년, 70년을 같이 사냐. 근데 그건 좀 어폐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뭐 지루하고 그럴 거 있나요? 매일매일이 새날이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결혼 생활을 떠나서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 인생이라고 지루해서 50년은 뭐 그레이스로 살고 나머지 50년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덜 지루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 새로운 태양이 뜨는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한 사람하고 50년, 60년, 뭐 70년 이렇게 더 오래 산다고 해도 뭐 지루하거나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우선 결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배우자의 조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S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기본적으로 세이프, 또 쉘터, 그리고 셀러리 이런 너무나 현실적인 게 떠오를 거예요. 우선 세이프라고 하면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내가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쌓아온 사회적 지위 같은 거에 어떤 손상이 있지 않는 그런 배우자. 그리고 또 쉘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말하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집값이 높은 이런 시대에 안전한 쉘터가 있다면 편안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샐러리, 이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한 달 한 달 살아가는데 뭐 월급이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든지 어떤 메이킹 머니라는 그 부분이 없으면 뭐 하루도 살 수 없는 거니까 숨만 쉬어도 지출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3S가 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후자의 3S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3S는 어떤 것이냐면 sincerity 그리고 sympathy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스마일. 제가 생각하는 sincer이티는 신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와 관계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 믿음만큼 정말 소중한 건 없는 것 같고 심파시 같은 경우는요. 공감 능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가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 심파시가 얼마큼 있느냐. 사실 그거는 원하지 않아도 심파시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먼저 알아서 챙겨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기 때문에 진짜 편안한 결혼 생활 하는데 정말 좋은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스마일은 제가 이제 긍정적인 어떤 아이콘으로 넣어봤어요. 이 사람이 긍정적이면 늘 상대방에게 기쁨과 또 행복을 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잖아요. 지난 주말에 남편이 예약한 맛집에 가서 랍스터가 같이 나오는 조개찜을 먹으면서 그 집이 굉장히 신선도가 좋고 또 해물들이 정말 신선하고 장사가 잘 되는 맛집들이 원래 원재료들이 회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채소까지도 진짜 신선하더라고요. 이렇게 맛있게 먹고 오면서 남편하고 이제 산책하면서 약속했거든요. 우리 내년 겨울에는 저 아랫지방으로 대게 먹으러 1박 2일 정도 그렇게 결혼기념일에 꼭 여행 가자 얘기했는데 사실 대게 레스토랑 가려면은 엄청 큰 돈이 지출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일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저희 가정은 그런 걸 약속하고 계획하고 그래야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 하고 좋은 약속하고 그거 하나하나 지키고 이루어 나가면서 저희 부부가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정말 어떤 사람이 볼지 모르는데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일반인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저희 가족이 많이 보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우리 애들한테도 엄청 참
내 새끼지만 착하다 이런 마음 많이 느끼는데 그건 제가 교육했던 방향이나 아이들이 잘 따라온 면도 있지만 사실은 착한 남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소중한 것들을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모든 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결혼기념일 같은 날이 가정에서 꼭 중요하고 챙겨야 되는 날은 아니지만 이 날, 결혼한 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평생을 잘 살겠다고 성혼선언문도 낭독하고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해보는 날로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서점도 가야 되고 또 뭐 좀 사러 가야 될 곳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못 나가고 이러고 유튜브 찍고 싶은 마음 또 뭔가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주말에 남편하고 외식은 했지만 들어오면서 뭐 맛있는 걸 간단하게 준비해 온다던가 아니면 재료를 사와서 오늘 평일이라 좀 바쁘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요리 하나 해서 남편하고 저녁 맛있게 먹을 거고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든 뭐 즐거운 일이 있든 이 모든 것들을 이 가족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정생활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혼을 생각할 만큼 좀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은 내가 먼저 따뜻하게 손 내밀어서 나를 아프게 하는 배우자 이 사람의 냉랭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보려고 노력하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필독 구독자님들은 거의 다 좀 연령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권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안 한 자녀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곱이 한 곱이 이렇게 잘 살아온 나의 결혼 생활에는 저의 배우자가 먼저 잘한 부분이 있었고 배우자의 가장 좋은 조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3S가 있으면 물론 좋지만 이건 기본으로 그냥 욕심을 내보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3S를 갖춘 남편, 아내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래도 내가 결혼 생활에 문제 있다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후자의 3S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주님들 자주 오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늘 언제나 별거 아닌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주님들 자주 오세요. 안녕.